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입춘입니다. 해가 바뀌고 그리고 봄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신품종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잘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곳이죠. 일본에서 주목하는 신품종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요. 최근 사람 얼굴만한 크기의 특대 사이즈 감귤인 사자 유자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사자 유자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말 그대로 동물 사자를 연상케 하는 박력 있는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별명으로는 도깨비 유자라고 불린다는데 이 별명 덕에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따른다고 입소문이 나서 행운의 유자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자 유자는 제2의 히로시마 선과장 관내에서 재배되는 특산품이라고 하는데요. 포멜로의 일종으로 불리는 대형 향산 감귤이고 직경 20cm를 넘는 황금색 과일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파도치는 듯한 모양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자 유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히로시마시 중앙 도매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이 외식 업계뿐 아니라 장식만 해놔도 눈에 띄는 이 외관 때문에 네. 온천 시설이나 관광 시설에서도 사자 유자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농가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입춘을 맞아서 농산물 반입 분위기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이 바로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영상의 날씨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주 접어들면서 봄하고는 다르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좀 눈발이 날리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이 영하 16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봄보다는 정말 제대로 꽃샘추위를 좀 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온 이곳 가락동 날씨도 춥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소의 분위기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반입된 농산물도 현저히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평소 수없이 지나다니던 우리 지게차들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좀 끊어진 상황인데 아마 신종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경매사님과 오늘의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잠시 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석원입니다. 네, 경매사님. 사실 이제 요 시간대가 되면은요, 우리 농산물들 가득 실은 지게차들이 좀 수없이 지금 왕래하는 그 길목에 서 있잖아요. 네네. 오늘 그냥 횡해요. 네, 맞습니다. 옆체류랑 양체류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끝난 상황인데 지금 뭐 전동차도 이제 배달을 하는 전동차도 전혀 안 보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지게차들도 안 보이고 더불어서 이제 옆체류, 양체류 이제 구매하기 위한 손님들도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사실 이제 오늘부터 날씨 기온이 좀 뚝 떨어지면서 지금 내일 오전부터 뭐 10도 이하,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걸 좀 미리 예고하면서 지금부터 좀 우리가 좀 몸이 좀 이렇게 움츠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 비단 날씨뿐만이 아니라 가락동의 이 분위기 역시도 지금 영하의 날씨권이에요.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산지에서도 이제 시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출하량도 이제 조절하시면서 반입량도 줄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이제 마트, 이제 식당들이 장사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도 더 이제 반입량이 적은데 시세까지 없어서 지금 양쪽 다 힘든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좀 시름까지 더해줄 수 있는 좀 상황입니다. 잘 키운 우리 농산물들 지금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가락동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유독 요 시기에 그래도 판매가 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정월 대보름이기 때문에 이제 건가지라든지 뭐 호박꼬지, 뭐 나물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물류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소비가 되고 이제 중매인들도 서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이제 시세가 안 나갖고 나물류들이 시세가 안 나와서 오히려 뭐 출하들이 불락하는 경우가 비일부재한 나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이제 정월 대보름 앞둔 우리 건나물들 위주인데 작년과 비교하자면 지금 한 3분의 1도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뭐 소비도 안 될 뿐더러 지금 이제 출하주들이 이제 보내는 그 반입 물량도 이제 예년에 비하면은 많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가장 걱정되는 건 좀 너무나 장기화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좀 바람인데요. 우리 경매사님과 준비한 소식은 바로 버섯 소식입니다. 또 면역력이 참 좋은 또 우리 농산물이거든요. 잠시 후에 경매사님과 이 경매상은 좀 더 자세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락동의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수정벌에 관한 소식입니다. 전남 장수군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힘센 장수 수정벌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북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증식 수정벌 보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이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수군에서 자체 증식한 수정벌을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어떤 취지의 사업인가요? 네, 최근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체 증식한 수정벌을 보급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매개곤충 공급 체계 확립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보급되는 장수 수정벌은 농작물 재배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힘센 장수 수정벌인 두영벌은 꽃가루 수정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 환경에도 강해 꿀벌로 수정시키기 어려운 토마토 같은 가지과 작물의 수정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두영벌에 의해 수정된 농산물은 생산성이 좋고 당도가 증가하여 맛이 좋아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인 경우 착가율 12%, 상품가율 43%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품질이 우수해지고 착과율도 높아져서 농가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으로 이 농가는 좀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역 내 농업기술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중심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농가 인식을 높일 수가 있으며 과체류 재배 농가의 화분맥의 곤충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합니다. 시중에서 농가가 수정벌을 구매하는 가격은 봉군당 5만 원인데 비해 센터에서 보급하는 가격은 봉군당 2만 5천 원으로 50%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증식 수정벌 공급을 연간 1,500분군에서 3,000분군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무엇보다 농가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직접 이 장수 수정벌을 사용한 농가들의 평가 어땠나요? 네, 저희가 분양해드린 수정벌이 워낙 활동성이 좋고 부지런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다른 벌들과 많이 비교를 하시며 다들 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농가에서 만족을 한다니까 아직 보급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 좀 앞으로의 보급 계획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는 농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 작목을 토마토와 블루베리까지 확대해 농가 수요 대비 70%를 보급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농가 수요를 100%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농가들이 이 장수 수정벌을 분양을 받아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좀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두 곳의 농산물 시장의 경매 상황을 전해 듣는 날이고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농산물은 버섯과 얼갈이 배추입니다. 자, 2월 4일 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1,286톤, 과일과지 631톤, 일반 채소는 4,207톤 들어왔습니다. 총 6,125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는 적게 반입이 됐죠. 1,10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213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397.4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84.3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970원, 최고가는 9,300원, 최저가는 8,6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8,5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평균가 보시면 8,970원으로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470원 정도 상승했네요. 네, 계속해서 감자 보시죠. 221.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44톤 반입된 모습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2.33톤 더 적게 반입이 된 상황이고 지금 감자 20kg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가가 27,225원, 최고가는 54,500원, 최저가는 1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27,225원인데요. 사실 어제의 평균가만 해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32,000원 가까운 시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4,687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다음 품목 미나리입니다. 18.1톤 들어왔고요. 어제 38.6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는 20.5톤 줄었고요. 미나리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91,062원입니다. 최고가 94,000원, 최저가는 87,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제 83,024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91,000원대입니다. 등락과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오늘 8,038원 더 오른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 바로 냉입니다. 7.2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는 8.6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1.4톤, 한 1.5톤 정도 줄었네요.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3,340원, 최고가는 34,500원, 최저가는 19,000원입니다. 어제 26,096원, 오늘 평균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23,340원이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756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냉이 4kg 상품 기준으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초반에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1월 20일부터 올해 시세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월 24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의 상승폭이 올해보다는 좀 좁다 보니까 올해 시세가 더 높게 1월 28일 때 형성이 됐었고요. 하지만 1월 28일 이후부터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상황이 또 뒤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 끝나고 약간의 좀 시세 변동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가격 23,340원,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48,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당진시가 가장 높은데요. 21,093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 외 다른 지역들은 모두 한 만원대의 시세를 기록한 모습이네요. 자, 계속해서 호박도 보시죠. 205.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238.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2.59톤 더 줄었습니다. 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8,928원이고요. 최고가는 35,500원, 최저가는 27,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 평균가 28,928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29,817원으로 지금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균가 등락가를 좀 비교해보면 889원 어제보다 오늘 평균가가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으로 전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인데요. 전반적인 시세를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0일 때 올해 시세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는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었고요. 24일 기점으로 올해는 좀 상승했다. 그리고 28일 기점으로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버섯 시세도 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190.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210.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0.06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 평균가 9,455원이네요. 최고가는 만원, 최저가는 9,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자, 오늘 평균가 보시죠. 9,455원. 지금 보시면 최고가는 10,000원, 최저가는 9,000원인데 지금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제가 9,272원, 평균가가 9,272원인데 최고가는 같았습니다. 10,000원으로 같았고 최저가는 8,500원으로 역시나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자, 등락가 평균가로 비교해 보시죠. 183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오늘 평균가 9,455원이 되겠습니다.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월 29일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3,500원을 기록했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2월 첫날 2월 1일 10,000원을 기록하면서 또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는 계속해서 좀 비슷한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0,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5kg 상품 기준은 같고요. 30일 기준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죠. 지난해 1월 6일 때만 해도 한 14,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지난해 14,000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1월 20일 21,849원입니다. 그러면서 간격이 조금 더 벌어졌었고요. 그런데 이 팽이버섯 1월 24일 때 하락했던 모습 그리고 28일 때 올랐다가 2월 4일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조선 애호박 상황과 약간 뒷그래프가 비슷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설 연휴에 영향이 계속해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9,455원입니다. 지난해와 좀 더 높기는 하지만요. 비슷한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팽이버섯입니다. 경북 청도군 9,188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8,224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남 한평군 8,30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이 10,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청도군이 역시나 가장 높네요. 9,18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시장 팽이버섯 도매가도 확인해 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이버섯 도매가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지금 오늘 전국 평균이 11,800원입니다. 어제가 12,000원을 기록했었는데 오늘 가격이 어제보다 200원 정도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보시죠. 지금 보시면 서울이 11,000원, 부산이 12,000원, 대구 13,000원, 광주 12,000원, 그리고 대전이 11,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어제와 계속해서 같은 가격 기록하고 있고요. 대전이 어제보다 1,000원 떨어진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땐 전반적으로 흐름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입니다. 평년 전국 평균 12,273원, 오늘 가격이 473원 더 떨어진 가격이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서울이 한 1,233원, 부산은 433원, 그리고 대전은 2,2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800원 정도 오르면서 오늘 가격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아니라 조혜담 리포터가 나가 있는 지역 공판장 연결해서 또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한 전라도 광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요. 전라도 광주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인사를 드렸었다면 이번 주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곽하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라도 광주를 또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만큼 또 한 주 차이로 팽이버섯 경매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곧바로 버섯 경매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매사님. 네, 우리 경매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곳에서 좀 모든 버섯 경매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근무하신 지 좀 30년이나 되셨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경매사님 이름을 좀 톡톡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요 각하 도매시장 중앙청가를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 중앙청가는 많은 버섯을 경매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역시 또 30년 또 베테랑답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홍보도 해주셨는데요. 네, 경매사님, 제가 또 전라도 광주에서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번 시간에도 좀 따뜻했지만 이번 주는 또 너무 따뜻해서 이러다 갑자기 또 봄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좀 기온이 또 높아지다 보면 경매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남쪽이라서 더 따뜻한 것 같고 또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농산물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 농산물이 좀 잘 되어서 시세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람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고 저희 회사에 출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경매사님, 저희가 또 전라도 광주까지 와서 좀 좋은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지만요.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많은 농민분들이 또 고민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전라도 광주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경매가 좀 경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명절이 끝나고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특히나 방학 기간이고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열심히 나와 있는 중매인이나 또 시장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믿고 출하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사는 좀 많은 상황들이 또 겹겹이 또 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맘때쯤 우리도 농민분들이 좀 어느 정도 출하를 또 시키고 계신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지난주와 좀 물량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팽이버섯이 하루 평균 800개에서 1000개, 그러니까 수량으로는 5톤 정도 계속 일일 출하되고 있고요. 저번 주나 이번 주나 거의 변함없이 하루 일정량 소비를 하고 있고 또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일평균 5톤 정도, 네. 800에서 1000박스 정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좀 비슷하게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바이러스도 그렇고 구매력으로 인해서 반입량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좀 비슷하게 또 명절 직후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그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강주 같은 경우는 거의 팽이 공장에서 주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량은 거의 일정하나 이 앞주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적으로는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팽이버섯은 워낙 기업화가 또 잘 되어 있어서 좀 지장은 좀 덜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또 구매력이 또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시세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얼마에 형성이 됐죠? 지금 이 앞주 같은 경우는 지금 팽이 시세가 지금 13,000원에서 15,000원, 이번 주 들어서는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또 저번 주에도 팽이버섯을 또 살펴봤었거든요. 그래도 전라도 광주가 가락동에 비해서는 좀 높은 시세가 또 나오고 있었는데 한 주 사이로 좀 시세가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집니다. 지금 아무래도 농민분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작년, 평년 이맘때쯤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지금 이번 시세는 또 어떤 편인가요?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팽이 시세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앞으로 이 시세를 유지하면은 아무래도 농가나 생산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힘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매사님, 우리 농가에 좀 당부하고 싶은 사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팽이버섯은 워낙 규모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들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당부할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진공 포장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판매하신 분들이 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네, 경매사님 오늘 좀 좋은 말씀, 알찬 정보를 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좀 어느 정도는 꼭 또 구매력이 또 올라와야 좀 우리 경락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또 예상은 되는데 언제쯤 좀 높은 경락가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나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학이 끝나고 또 이 신종 바이러스가 좀 없어지면 아무래도 식당이라든가 대형 식자재에서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2월 말쯤 또 돼야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농가에서도 지금 열심히 또 선별을 해서 또 올려 보내고 계신 것에 비해서 지금 구매력이 또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서 시세가 좀 잘 잡히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또 건강 관리에 가장 힘써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경매사님. 네, 사실 또 보약은 비싸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과 단백질이 듬뿍 들어가 있는 우리 1,000원의 보약으로 건강 관리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지금까지 곽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팽이버섯 경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작물 표고버섯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0.3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9톤 정도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7톤 정도 감소했고요.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51,36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4,000원, 최저가 46,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54,000원이 넘는 평균가, 오늘은 5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677원 평균가 하락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월 30일까지는 상승 흐름 이어졌고요. 30일 가격 6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65,805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51,364원의 평균가입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해 가격이 올해보다 지금 상당히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6일에 8만 원대까지 시세가 올라갔던 반면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9만 원 이상까지 오는 시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격 지금 5만 1,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9만 원대 비해서 현저히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충남 부여군 25,429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48,878원이었고요. 충남 청양군은 21,643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7만 원, 평균가 59,9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이경아 팜캐스터 통해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앞서 지역 공판장에서는요, 이 팽이버섯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가락동에서는요, 가장 소비가 잘 되고 있는 표고버섯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석원입니다. 네, 두 번 강석원을 딱 외치니까 어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죠. 와이프가 좋아하죠? 방송을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 봐요? 이렇게 신랑이 나오는데. 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이제 시간 좀 뒤로 가면서 경매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조금 활기를 띈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한번 경매장을 돌아보니까는 이제 가채류들,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이제 가채류들이 조금씩 반입되고 오면서 이제 경매장이 슬슬 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나마 좀 아까 왜 이렇게 가락동이 좀 텅텅 비어 있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속속들이 전국에서 우리 농산물들 가득 싣고 이거 가락동을 향해서 지금 속속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사님, 요즘 뭐 감기다 앞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건강들 좀 걱정들을 많이들 하세요. 가락동에서는 좀 위생 관리에서 좀 더 좀 철저하게 요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매사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사무실에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개인별로 지급해갖고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저희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평소에 이제 평소보다 이제 손을 이제 2배 이상 이제 자주 씻고, 네. 이제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이제 악수하는 대신 손하트. 손하트, 하트로. 예. 대신하고 저한테 왜 하트 안 해요? 예,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이럴 때만 좀 위생을 좀 신경 쓰지 않은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좀 손 씻는 습관부터,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나 스스로라도 좀 집에서 한동안 나가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락동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 표고버섯 타 버섯과는 좀 다르게
표고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 분위기일까요? 네. 여타 다른 버섯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새송이라 느타리라든지 지금 지난주부터 해갖고 매기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뭐 일부 뭐 새송이 농가에서는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서 출하를 지금 뭐 중단한 농가들도 일부 있고요. 근데 반면에 표고버섯은 이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 이제는 그래도 표고버섯은 그나마 뭐 활기를 띠는 경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작물들은 좀 너무나 약해져 있잖아요. 경매 분위기가. 또 표고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표고는 또 양도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주 17톤, 어제 저녁 기준으로 20톤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폭 이제 늘어난 모습인데 좀 꾸준하게 반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년중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오는 이 정도 양이 그래도 적정량이 반입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크게 뭐 예년에 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뭐 다만 이제 시세가 이제 명절 후에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다른 버섯에 비해서 이제 조금 원활하다 그 정도 수준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앞서 시세 부분을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 뭐 뒤숭숭할 때는 행여나 시세까지 좀 너무나 뚝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우려와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표고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 좀 거래가 됐을까요? 네, 지난주는 이제 상품 이제 4kg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만 원 초반대 이제 형성을 됐었는데 이제 어제 저녁 기준으로는 2만 5천 원, 이제 2만 원 중반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뭐 반입량이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표고버섯은 원활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원활하다 해가지고 좀 시세가 그래 좀 올랐나 했는데 경매사님 한 5천 원 가까이 경락가 지금 기준 봤을 때 네네. 떨어졌어요 시세가. 네. 이게 지금 표고버섯 시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절이 끝난 이후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농가에서도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받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경매사님 지난해하고 명절 이후에 시세 비교하자면 지금이 좀 그래도 좋은 시세인 거예요? 네. 지난해 명절 이후에 시세를 비교하자면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다른 버섯류는 이제 시세가 워낙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표고버섯까지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표고버섯은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2만 5천 원 네. 오늘 거래된 상황이고요. 이게 무게를 따지면 4kg 기준인 거죠? 네, 4kg 네. 기준 이제 상품 기준입니다. 네, 상품 기준으로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자, 5천 원 가까이 좀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또 품질이 또 받쳐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좀 또 지금 버섯 들고 오셨죠? 네네. 품질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예.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희 관단 이제 6만 원 이제 가리지 말고 보여주세요. 네, 6만 원대 이제 경매된 이제 버섯인데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좋은 품질의 버섯보다는 이제 명절이 끝난 이후라 2주기, 3주기 이제 버섯들이 많기 때문에 중화품의 버섯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출하가 되면서 아무래도 평균 시세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이 이제 특품인 이제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가 이제 특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품을 유지하고 있다. 좀 높이 좀 올려서 다시 보여주시면요. 저는 근데 마트에 가서 이렇게 좋은 표고를 좀 못 만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특이죠, 아주. 네네, 예.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이런 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보다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선물용으로 이제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선물용으로 거래되고 이게 좀 한 오늘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최고 시세? 네, 좀 앞서 말씀드린 관원에 6만 원. 6만 원. 네. 와, 거의 혹시 다르네요. 가락동은 최고 시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6만 원. 그 두 개 가서 국 끓여 먹어야 되겠네 제가. 자, 지금 이렇게 뭐 좋은 품위 사실 표고 버섯들이 비단 이거는 뭐 최고 시세를 받은 표고지만은 그래도 무리 없이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겸회사님이 앞서 짚어주셨듯이 표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 버섯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시세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표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중국산 버섯이었어요. 네, 중국산 근데 수입표고. 지금 현재는요 시기상 중국산 수입 버섯이 아주 극히 소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랑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중국의 농장들이 거의 올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가는 배편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입산 당분간 이제 수입산 이제 중국산 표고버섯은 아무래도 반입량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표고가 지금 시세를 좀 받쳐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는 그래도 중국산 수입 버섯이 지금 뭐 극히 소량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산 버섯이 더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산지에선 그래도 좀 그나마 반가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네.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수입 표고버섯을 이제 가져가는 손님들이 이제 국산 표고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산 표고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다만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가라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이제 표고버섯이 대부분이 이제 중국산 수입 배지를 가지고 이제 생산되는 버섯이기 때문에 이제 배지 확보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표고만큼은 그래도 우리 중도메인들의 구매력이 좀 그래도 좀 살아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예요? 그래도 이제 다른 버섯에 비하면은 구매력은 어느 정도 원활하다고 많이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군납이라든지 이제 식자재에서 꾸준히 이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안 좋다는 이야기만 좀 계속 전해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러웠는데 표고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힘낼 수 있는 당부의 말씀 함께 전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배지 업체들이 뭐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기존 업체면 지금 중국에 있는 업체예요? 그렇죠.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사장인 데도 있고 한국 사람이 사장인 데도 있지만 지금 업체 자체가 지금 연락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농가에서. 예, 이제 배지를 이제 받고 이제 새 배지를 받아갖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배지 업체 자체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제 농가들이 생겼는데,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배지를 조금 이제 좀 빨리 이제 확보를 하셔갖고 이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그래도 그나마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지만 지금 중국 산지하고 좀 전화 연락 조차가 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더라고요. 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버섯 시세가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상승의 여지가 있는데 농가에서 배지를 아예 받지를 못하면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버섯 경매가 좀 펼쳐질 텐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좀 좋은 시세 계속 나오겠죠, 교매사님? 네, 2만 원 주고 후반까지 볼 수 있는 강보합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보합세.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타 작물들은 좀 소비가 워낙 위축되면서 시세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우리 표고만큼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시세 상승의 여지 있다는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좋은 품질의 버섯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요, 평소에도 좀 깨끗이 손 닦는 버릇, 손 씻는 버릇 요거 좀 이렇게 습관을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표고 버섯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크진 않다고 하니까 네네. 다행입니다. 배지 확보에 좀 안전을 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에 좀 표고와 관련된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진 장흥농협이요, 최근 3년 연속 표고버섯 수출로 이 눈에 띄는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장흥에 있는 전남 장흥농협 농산물 산진 유통센터 근무하고 있는 김재만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흥 표고버섯이 3년 연속 1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접했는데요. 네. 지난해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들은 홍콩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의 마른 표고버섯으로 35톤 물량의 약 17호 정도 수출을 이루었습니다. 뭐 상당한 물량인데요. 3년 연속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네. 성공 요인 어떤 걸로 꼽으시나요? 글쎄요, 성공 요인은 저희 전남진 장흥농협은 해외 수출 박람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세계 각국에 계속적으로 장표고의 우수성을 알리며 홍보했던 것이 수출 물량을 늘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홍보도 홍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표고버섯의 품질일 것 같은데요. 이 장흥 표고버섯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장흥 표고버섯은 아마 시중에 90% 이상이 처리하고 있는 톱밥에 쌀기어, 밀, 기울 등 인공 영양소들을 첨가하는 표고버섯이 아닌 산이 깊고 숲이 울창하여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천혜 자연 속에서 내 선조들이 재배하는 정통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맛과 향이 우수하고요. 식감 또한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는 듯 싶습니다. 네, 뭐 정말 정성스럽게 재배를 하고 계신데 이 장흥 표고버섯이 해외 현지에서의 반응도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마른 표고버섯 거래는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 표고버섯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한류 영향과 틈새 시장을 공략으로 차츰 한국 표고버섯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른 표고버섯 주산지인 장표고버섯에 대해서는 맛이 좋다고 해외 바이오들로부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수출 물량 네네. 증가가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수출 물량이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거래하는 표고버섯 종류 역시 비싼 상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농가 또한 수출 가격이 향상되어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 이만큼 반갑고 기쁜 소식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20년 네네. 계획하고 있는 또 수출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올해는 동남아 몇 개국 시장을 개척하여 더욱 판로를 늘려 20억 이상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꼭 목표하신 바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표고 농가 소득이 계속해서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 코너 이어집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요. 농업전망 2020을 통해서 농산물의 재배 면적과 또 생산량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에는 이 신품종 재배 면적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궁금한데요. 네, 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3% 감소한 9,313헥타르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고와 원황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4%, 또 2%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내 육성 신품종 묘목 보급 사업의 영향으로 신화와 화산, 황금은 각각 22%, 또 4%, 5%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화품종이 22%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배의 경우 식품종 재배 면적 증가가 확실해 보이는데, 네, 또 이 배는 신고배가 대표적인데 4% 정도 지금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올해 가격 동향을 좀 유심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고배 가격 좀 어떻게 또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신고배 경락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43.83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71.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9,43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38,000원대, 오늘은 39,000원대로 평균가 상승했고요. 어제보다 1,037원 가격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같은 기간에 지금 1월 24일 때 지난해는 6만 원대, 올해 같은 경우 4만 6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8일에 반짝 올해 가격이 더 높기도 했지만 올해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3만 9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사과도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111톤입니다. 어제는 316.3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20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31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5,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27,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55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가격, 올해 가격보다 지금 월등히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1월 16일 때에 4만 9천 원대, 거의 5만 원에 가까운 시세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1월 16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낮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7천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만 7천 원대 형성돼 있고요.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습니다. 자, 농업전망 2020의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딸기와 토마토의 생산량은 증가를 하고요. 또 호박과 참외 생산량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딸기 생산량 증가를 전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굉장히 좀 명쾌합니다. 집에 있는 제 아내도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박혜연 아나운서도 딸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여성분들이 딸기를 좋아하고 있고 웬만한 카페에서는 지금 딸기 관련 그런 음료가 많이 좀 팔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딸기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재배 농계가 증가한 영향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요. 딸기 재배 면적은 6,559헥타르로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또 생산량도 전년 대비 2% 많은 21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또 딸기를 먹고 왔는데요. 이렇게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딸기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건 정말 희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형성된 가격도 전해주시죠. 네, 딸기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먼저 보시죠. 오늘 148.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2.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23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9,99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만 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2만 원에 살짝 못 미쳤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76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30일이 가장 높았네요. 28,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최고가 22,000원입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지금 딸기 가격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 때 32,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랐고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았다가 하지만 1월 28일 기점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 더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올해 19,999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39,000원, 평균가 19,70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117.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62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5,000원대, 오늘은 16,000원대까지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851원 가격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29일 보시면 14,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30일대에 잠시 주춤했다가 31일부터 2월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8,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때에 25,000원대, 지난해보다 10,000원 정도 더 넘는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1월 11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24일까지 지금 9,5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4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 흐름 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가격 16,0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35,000원, 평균가 23,894원이었습니다. 자, 토마토 역시 딸기처럼 올해도 소비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먹기 간편하고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기로 좋은 토마토인데요. 농가에서는 좋은 상품으로 잘 선별해 주셔서 제값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에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얼갈이 배추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얼갈이 배추 반입 물량 77.18톤입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82.31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네요. 5.1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861원, 최고가 4,700원, 최저가는 3,300원이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19원 정도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1월 31일이 5,200원으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월 3일 어제 4,5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반등하면서 4,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시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쯤 1월 6일 때가 한 5,900원까지 시세가 나와주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든 올해든 좀 등락하락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한 1월 11일 때 올해 시세가 약간 높게 형성되기도 했었지만 이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상승 흐름 타면서 시세는 바뀌었고요.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얼갈이 배추 경기 포천시 2,105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2,961원에 낙찰이 됐고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3,37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4,9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평균가는 용인시 기흥구가 3,371원으로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네, 얼갈이 배추 전국 주요 시장 도매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5,600원, 어제 5,000원, 오늘이 6,6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다른 지역들 봤을 때 서울, 광주가 5,000원, 부산, 대구, 대전이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어제와 같지만 다른 지역들은 모두 1,000원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평년은 좀 하락한 흐름이 더 많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 6,456원, 오늘보다 856원 정도 높은 가격이죠. 오늘 가격이 856원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쪽 보시면 역시나 하락 흐름이 더 짙고요. 서울 같은 경우 1,767원 많이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광주 지역 연결해서 어떤 경매 현장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조혜담 리포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각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작물은요. 사계절 내내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네, 곧바로 얼갈이 배추 경매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잠깐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광주 중앙청과 엽채류 담당 경매사 이성규입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곳이요. 좀 기온이 또 상당히 또 따뜻해지다 보니까 좀 다양한 농산물의 품목들이 또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각각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맘때쯤 좀 어떤 농산물들을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엽채류 쪽으로는 봄동배추, 시금치, 달래, 냉이, 예, 얼갈이 배추 1년 내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봄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좀 많은 반입량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물이 또 건강 관리를 또 대표할 수 있는 네, 얼갈이 배추잖아요, 경매사님. 네, 근데 우리 경매사님 얼굴이 아까부터 또 제가 느꼈는데 또 활짝 피셨어요. 네, 오늘 경매 분위기는 좀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어요? 예, 요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중매인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경매가 치열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경매 분위기가 치열했어요, 경매사님. 네, 이렇게 좀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공급도 늘어나기 마련이겠죠. 우리 지난주와 좀 물량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4kg 박스 300에서 500개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번 주 들어 500에서 700개 정도 꾸준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경매사는 지금 200박스 정도가 또 늘어났습니다.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기후 조건도 좋고 작황 상황이 매우 좋기 때문에 반입량은 꾸준히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후 조건, 수요가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또 늘어났을 경우 또 경락가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경락가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요즘 농민들 스스로 자율 선별을 해서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출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네, 경매사님 제가 오늘 또 경락가를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우리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우리 경락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경락가는 지난주에는 1,000원 초반대에서 3,000원 초반대에 형성됐는데 이번 주 들어 1,000원 후반대에서 3,000원 후반대까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세가 올랐습니다, 경매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힘든 상황에 비해서 좀 나은 상황이 아닌가,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농가분들의 입장도 또 들어봐야겠죠. 네, 작년 이맘때 연휴가 끝나고 이맘때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시세가 좀 어떤가요, 경매사님? 작년과 비교해서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소폭 상승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 이맘때쯤도 좀 3,000원대 형성이 됐었고 지금 또 비슷한 흐름으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계절 내내 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 품질 관리는 또 워낙 또 잘 돼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또 물량이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또 늘어나다 보면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뭐 우리가 김치의 민족답게 네. 배추 종류는 얼갈이부터 시작해서 뭐 배추, 소금, 뭐든지 꾸준히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다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품질 관리가 좀 잘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또 시세도 굉장히 좋고 또 구매력까지도 좋고 지금 굉장히 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매사님 사실은요 우리 지금 건강 관리에 또 굉장히 또 힘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이럴 때일수록 열무에다가 얼갈이에다가 딱 이렇게 강된장이랑 같이 함께 또 섞어 먹으면 또 반찬이 또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또 이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동안 이렇게 좀 꾸준한 수요를 보인다면 좋은 경락가를 또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동안 경락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세도 소폭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로 예상합니다. 상승세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큰 힘이 납니다. 우리 농가분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해주셨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또 전라도 광주까지 왔습니다. 경매사는 우리 농가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출하 전략 몇 가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농가가 사실 저희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네. 뭐 병에 충해 관리만 잘 하셔서 출하해 주시면은 농민들이 흘리신 땀만큼 좋은 시세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지금처럼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얼갈이 경매가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날씨 호조로 인해서 또 반입량이 또 증가가 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럴 때일수록 선별에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신다면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얼갈이 경매 소식 전라도 광주 각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갈이 배추가 뭐 맛도 좋지만 비타민 A와 C가 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갈이 배추 된장국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농축산물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갈이 배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533원입니다. 어제보다 5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팽이버섯 5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85원이네요. 어제보다 15원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가격 9,591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646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목살 역시 같은 가격입니다. 1,589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220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박혜연 아나운서가 갑자기 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외출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끼는 것이 필수가 됐는데요. 꼭 주의할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면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쓸 때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촉 시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는 겉면을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긴 한데요. 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에 거는 밴드만 조심히 만져서 착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마스크 겉면을 만지셨다면 바로 손을 씻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마스크는 얼굴 크기에 맞는 걸 사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코를 이렇게 눌러서 착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꼭 차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서요. 이 성능이 저하되는
되니까 이 점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요즘 TV에서 많이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KF94, KF99 같은 고강도 마스크를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고강도 마스크뿐만 아니라 KF80이면 또 충분하다고 하니까 또 너무 고강도 마스크를 찾아서 없다고 좀 못 쓰셔서 슬퍼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마스크 사재기 하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부도덕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방송에서는 애호박과 딸기 그리고 무 관련 소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